하남시는 그린벨트가 아마 77.4%가 아직 남아있네요. 공기도 좋고 한강도 좋고 지금 잘 하고 계셔가지고 앞으로 또 국내 최고의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게 돼 있어서 기대가 큽니다. 우리 이회희 박사께서 그린벨트에 대한 개선 과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개발연구원 이외희입니다. 사실 개발제한구역의 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인데 이 내용은 사실 딱히 하남시도 관계가 되지만 전반적인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지비정책 변화, 해제지역 정책, 존치지역 정책, 그리고 이러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은 전국의 면적은 30%, 가구하고 인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1년에 아시다시피 지비가 지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지비가 도시계획법에서 같이 이제 관리가 되다가 2000년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관리계획이나 주민지원사업, 매수청구, 보전부담금이 도입되면서 한 번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비에 대한 그 해제 요구에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2007년에 해제 총량을 설정을 하고 해제 지역이 이제 구체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위례 신도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때 계획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2009년에 다시 한번 이제 국가에서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제 지역에 대한 정책을 먼저 보게 되면은 해제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2007년에 해제된 물량이 총 104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근데 이제 우선 해제 칠학은 지금 칠학이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 이 지역은 뭐 칠학이 있어서 경기도가 쓸 수 있는 물량은 아니고 국책사업은 국민임대주택단지 그때 건설을 했기 때문에 국가사업이고 사실 경기도하고 시군에 배정된 물량은 이게 18.5하고 4.7에서 약 23제곱킬로미터가 시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다시 이제 국가는 약 80제곱킬로미터 정도 해서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하고 경기도는 약 31제곱킬로미터의 그 총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일반 조정 가능 지역하고 현안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현안 사업은 용도하고 지역이 다 지정된 것이고 일반 조정 가능 지역은 이제 지역만 지정되고 용도는 지정되지 않고 2009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총량으로 지역 지정 없이 이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게 되면은 국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7년 물량이 국민임대주택 단지 건설하고 강명시 역세권 개발로 이제 거의 다 사용이 되었고 2000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1에서 5차 지구까지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물량이 국가 물량이 약 45제곱킬로미터가 되고 이제 과천까지 해서 34제곱킬로미터가 소진이 되었는데 뭐 이게 지금 다 건설이 될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계획된 상태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기도 사업 현황을 보게 되면은 이제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그 일반 조정 가능 지역과 지역 현안 사업이 이제 2007년에 물량을 배정받고 계획이 이제 그 지역이 정해졌는데 딱 해제된 물량은 사실 그 물량 국가에서 받은 물량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물량이 굉장히 추가 물량까지 포함하면은 약 50 조금 안 되는 제곱킬로미터 안 되는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현안 사업 이게 뭐 하남 1 현안 사업, 2 현안 사업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일반 조정 가능 지역하고 추가 물량은 이제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칠학 정비 사업이나 공공주택 사업, 그다음에 산업단지, 지비내 사업으로 이제 기존 공장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그 다음에 이제 공간구조 개선이라든지 지역 특화 발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으로 보게 되면은 국가 사업은 굉장히 빨리 추진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사업은 추진이 이제 느린 그 문제점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가 해제 추진 절차가 장기 소요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들면 국책 사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하남 미사 보금자리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 지정을 하고 지구 계획을 승인하기까지 5, 6개월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지역 현안 사업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데 하남 뭐 1이나 2 그런 지역 현안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14개월씩 약 2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해제하는데 14개월 정도, 또 해제된 다음에 개발 계획을 다시 입안을 해서 개발 계획 승인을 얻기까지 또 14개월 정도. 그래서 이제 그런 여기에서는 시군도 해서 중앙 심의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는 보면 사업 시행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제 지역은 전면 매수 방식으로 해서 공영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사실 자금이나 그 출자 한도나 여건에 따라서 여건을 볼 때 LH 말고는 사실상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전면 매수 방식으로 했어요. 전부 공사가 하든지 아니면은 민간 출자 시에는 그 50% 미만까지만 민간이 같이 출자해서 공공이랑 같이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지방공사라는 게 뭐 하남도시공사나 경기도시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자본 여건이라든지 이런 출자 한도가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직전 연도 말 자본금의 10%면은 액수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가 힘든 구조가 되겠고, 그래서 사실상 LH가 뭐 지역 사업들도 관여하지 않으면은 조금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제 결정하고 이제 해제 결정을 할 때 중앙도시계획에 국가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심의할 때 개발 계획을 굉장히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그 해제 절차가 끝나게 되면은 개발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또 시군부터 밟아서 이제 여기는 경기도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이제 이중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사업의 문제점은 뭐 사업 추진은 빠르게 잘 되고 있지만 이제 국민임대주택단지라든지 보금자리 주택지구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보금자리 주택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가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30만 호를 이제 그린벨트에서 공급하겠다는 계획 아래에서 이제 그 물량을 정한 것이 되겠는데 서울 반경 20km 이내 뭐 주변 시세의 70~80%로 공급을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들로 대기 수요가 증대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침상도시화가 되고 또 뉴타운과 같이 붙어 있는 지역은 또 뉴타운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제 하남 미사와 같이 또 하남 지역과 같이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많은 지역에는 또 임대주택이 좀 과다하게 설정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주택 공급이 또 많아지고 해서 미분양이 많고 이래서 박근혜 정부에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이쪽에 늘리겠다고 했는데 공공임대주택을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늘리겠다고 한 걸 양을 보면은 기존에는 전체 지구에서 공공임대가 36% 정도가 됐는데 이제 이렇게 70%로 변경할 때는 전체 지구에서 50% 정도가 돼서 과거 임대주택 단지의 임대주택 비율과 비슷하기 때문에 또 과거의 문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직 박근혜 정부에서는 보금자리 주택보다는 행복주택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존치 지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보시다시피 그 집에 뭐 사시는 분이나 또 토지를 가지신 분은 나름대로 또 불만이 많겠지만 옆에서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불법이 많은 지역으로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해에 1000건 이상이 경기도에서 불법이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한 90% 정도가 다시 원상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보면은 구역 지정 이후에 70년 이후에 약 아직 3천 건의 불법 행위가 남아 있고요. 그 중에서 보게 되면은 창고하고 공장 작업장이 60%로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이런 파란 지붕들이 거의 뭐 아시다시피 창고고 그런 것들이 많은 부분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고 또 사실 집위를 지나다 보면 굉장히 지역이 지저분합니다, 사실. 그래서 외국 같은 영국이나 이런 데는 또 집이 내 집가가 주변보다 더 비싸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환경으로는 어떻게 더 그런 대우를 받기가 땅 자체가 힘든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뭐 국가나 뭐 경기도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 지역 주민의 문제도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집이 존치 지역에 대해서 조금씩 다 국가에서 개선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해야지 해제 지역에 대한 개선가 뭐 앞으로 개선이 될 수가 있는지 일단 해제 지역은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해제하기로 했을 때 또 지역에 대해서 어떤 그 집이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뭔가 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그 상황으로 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위치나 용도, 규모가 결정된 지역은 그 광역도시계획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시도지사에게 해제 권한을 위임해서 중앙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해서 좀 해제 그 하는 절차를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해제 또 이렇게 결정되지 않은 지역은 개발 계획을 해제 결정할 때 같이 결정을 해서 그 개발 계획까지 사실 해제 결정의 그 내용을 다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금 그 절차의 반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민간 투자 비율을 50% 이상, 50% 미만이 되어 있는데 이상으로 해서 조금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것보다 계획적 차원에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신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는 아니지만 또 보금자리 주택지구 같은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주택 공급이 과다해서 이게 더 건설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뭐 이왕 해제하기로 한 거 산업단지나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정비를 한다든지 또 그렇게 해서 뭐 일자리나 집인의 창고나 공장을 정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존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관리를 뭐 계시는 분들은 그 불법이든 그렇게 해서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임대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지만 이제 관리에 대한 인원이나 관리 방법을 좀 더 개선해서 사실 민선 이후로 굉장히 조금 더 이렇게 불법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이 필요하고 또 창고나 공장 같은 것들은 집이는 산업단지를 현안 사업이나 뭐 조성 가능 지역을 이용을 해서 좀 한쪽으로 몰아서 집이내를 깨끗이 하는 게 서로 상호간에 어쨌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또 그 내용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보전에만 너무 강조를 하지 말고 어떤 주민 이용의 기회를 증대한다든지 좀 공원화해서 좀 더 쾌적해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뭐 또 시설을 넣고 이렇기보다는 조금 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훼손지 복구나 토지 매수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사실 국토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나라 사례가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혜희 박사님 수고하십니다. 다음에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보금자리 주택지구 추진 현황 개선 방안. 예,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지금 보금자리 주택지구 관련해서 이제 앞서 그 설명이 있었는데요. 그 좀 약간 중복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이제 도내 11개 지구에 37.9제곱킬로미터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범지구부터 5차례에 걸쳐서 지정이 됐고요. 저희 이제 하남시에는 그 시범지구의 미사지구, 그 다음에 3차의 하남 가밀지구, 4차의 간북 3개 지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보금자리지구 이제 문제점을 살펴보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그 주택이 과잉 공급돼서 지금 사업 지연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시범지구 하남 미사 고양 원흥 2개 지구 외에는 지금 미착공으로 된 게 9개 지구고요. 보상마저 착수 못한 게 5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직주 불일치가 심화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 복지 비용에 대한 재정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당 267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개선 방안으로는 일단 사업 지연 지구에 대한 조기 보상 착수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확보 관련해서는 그 공업 지역 조성 면적을 확대하고 그 용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 또 허용 용도도 자족시설의 허용 용도도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그 복지 비용 이 부분 이제 국고 보조를 확대하는 쪽으로 또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 토지 주택 관련해서 그 개발 권한을 전면 이제 시도로 이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입니다. 지난 24일 날 그 하남 시내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32제곱킬로미터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이제 26제곱킬로미터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감일 간북지구 여기는 이제 아직 그 보상이 이제 90% 진행이 돼야만 해제할 수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안 돼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집가 급등 우려로 남아 있는 게 22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에서 지정한 그 하남 미사 보금자리 주택 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개발 사업 보상이 90%를 이상이 될 때 그리고 이제 투기 우려가 없으면 이제 바로 해제를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우리 경제투자실에서 우리 경제개판입니다. 복합 쇼핑몰 하남 유니온 스퀘어 그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니온 스퀘어는 외자 유치를 통해서 그 수도권의 최고의 복합몰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관광과 쇼핑의 중심 도시가 하남시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하남시 신장동에 약 1조 원을 투자해서 그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미국에 있는 터프만이 약 30%, 신세가 70%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하남시가 지금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신세계 하남 유니온 스퀘어 측에서 1,870억을 입금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때 당시에 그 감정가가 1,870억이었고 현재 발생한 금액이 2,655억이 되겠습니다. 증액 부분이 약 785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경기도 하남시 하남 유니온 스퀘어 하남 도시개발공사가 협의 조정을 통해서 잘 그 토지 매매가 협약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년 그 10월 달에 건축 공사를 착공을 해서 2015년 하반기에 완료토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우리 하남시 건의사항. 예, 저희 하남시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예각 순환 고속도로 녹지축, 즉 인도교 선치권입니다. 넘겨주시죠. 예, 저희가 서울 예각 순환 고속도로 상의 인도교를 설치하는데 부족한 사업비 약 20억 원을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이쪽이 남한산성 도립공원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하남 시내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노선이 서울 예각 순환 고속도로입니다. 근데 하남 시민이나 도민이 하남 위례길이나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단절된 구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기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내 방향으로 가서 지하 통로를 통해서 다시 올라와서 이 산으로 올라와서
이 하남 위례길이나 남한산성을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 사업비가 48억 5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11호 6억 원을 확보했고 설계 발주를 지난주에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하는데 도비 20억 원을 지원해 주시면은 저희가 조속히 완공해서 하남 시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단절된 구간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팔당대교 내진 성능 보강 공사 사업비 중 부족한 도비로 약 27억 도비로 약 30억 원을 지원을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재 한강위의 결양이 총 3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결양은 팔당대교 1개소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서울시가 20개소, 각각 그 도로 관리 주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팔당대교만이 현재 내진 성능 보강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해 주시면은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조속히 보강 공사를 실시해서 각 지진이나 각종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건의 사항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